오늘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보스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자발적으로 끌리게 했다면 리더이고 리더십입니다. 강제로 끌고 다녔다면 보스이고 팔로우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더십 강연장에서 박정희를 예로 드는 강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지인으로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이 군대에 가 있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아들들은 무조건 베트남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군인들을 직접 설득하여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베트남전에 뛰어들었다면 박정희는 리더였고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파병했다면 박정희는 보수였고 팔로우십을 발휘한 것이지요. 나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4년 동안 장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하들로 하여금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며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개성이 도드라지고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번뜩이는 천재는 이질분자입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똥개 훈련시키듯 명령에 잘 따르는 부하에게는 포상을, 이질분자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가혹한 벌과 온갖 인권유린을 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철저하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민주적인 보수 기질의 장교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보수가 이끄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조폭식으로 독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며 독재적입니다. 보수는 단순 무식하여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로 사용합니다.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자유라 부르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보수는 또 조폭 리더십, 독재 리더십이라며 개소리를 짓거리기도 합니다. 부하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번 보수는 죽을 때까지 평생 보수입니다. 또 보수는 세습을 좋아하고 사자의 피를 빨아먹은 벼룩처럼 혈통과 가문을 떠버리고 다닙니다. 부하들은 보수의 눈치를 봅니다. 칭찬받으려고 경쟁을 하니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감시합니다. 야단 맞지 않으려고 보수를 따르다 보니 모두 겁장이가 됩니다. 하지만 조직의 이익에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 결속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들은 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을이라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한 일본의 소설을 차용하면 이렇습니다. 조폭이란 참으로 희한한 존재로군. 을이라는 이상한 먹이로 사육되면서도 보수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곧장 장사치 이상의 교활한 수법으로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덤벼든다. 돈벌이에 악착스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의리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면서 자기 우월주의가 매우 강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고 있다. 보스는 지금도 조폭들 뿐만 아니라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떨까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는 조직의 분위기는 밝고 명랑하며 조직원들은 리더를 겁내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과시하고 우쭐대는 보수와 달리 리더는 나 말고도 능력과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자신이 이룩한 성공과 업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위의 상하와 리더가 자주 바뀝니다. 질 베른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조직은 리더가 사라져도 손쉽게 대역을 찾아서 활동을 계속하는 조직이 아닐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능력과 자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동자세로 보고받기를 좋아하는 보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고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는 리더는 존경심을 품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는 리더로 불리며 존경을 받고 영웅처럼 묘사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보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비 기자들과 사이비 학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보수를 리더로 둔갑시켜 사이비 리더십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황상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 워크숍은 바로 회장님이 바라는 리더십을 수련하는 자리이자 리더십이 아닌 팔로우십을 학습하는 장이었다. 한국의 조직에서 임원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리더 개인이 믿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리더 성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그분이 바라는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뜻에 따르고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한국의 대기업 조직에 속한 리더들이 배우는 리더십이다. 이 사람들이 리더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조직 구성원들을 리드하기보다 회장의 명령을 충실하게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임원들이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 아니 팔로우십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사이비들이 어떤 술책을 부리며 보스로부터 상을 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아직도 잘 써먹는 술책입니다. 어느 나라에 외꾼운의 외다리인데다가 난쟁이인 왕이 살았는데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잘 그려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눈이 온전하고 훤칠한 키의 미남 초상화를 그렸던 첫 번째 화가와 사실 그대로 그린 두 번째 화가는 목이 잘렸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왕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리 하나는 말의 반대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목표물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는 감을 수밖에 없었으며 허리를 굽힌 채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난장이도 정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세 번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보스의 총애를 받는 사이비 기자들, 사이비 학자들이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는 성공 철학, 성공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이비 기자들과 사이비 학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가 존경하는 리더 마젤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1519년부터 1521년까지 겨우 연안여객선 정도 크기의 작은 범선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고 최초로 지구를 일주한 항해사입니다. 어려움을 항상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던 30대 후반의 가난한 고아 출신 마젤란은 미신으로 가득 차 있던 중세의 처음 접하는 바다 위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태풍, 전쟁, 반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선원들을 설득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콜럼버스나 여타의 탐험가들은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살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지만 마젤란은 항해 중에 잠시 정박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새로 발견했던 괌과 필리핀에서도 약탈을 하지 않고 상인으로서 필요한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나도 한때 항해사였지만 그의 일대기를 읽는 동안 나의 능력이나 자질 모두 도저히 그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엮은 책에서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젤란은 가끔 부하들에게 너무 냉정했지만 절대 부당하지는 않았다. 선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반란의 기미까지 보일 때 마젤란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생각도 무조건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충고도 경멸한 적이 없다. 사안에 관해 항상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의에서 개개인은 자유로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전혀 자기 과시라는 것을 몰랐다. 세련되게 타산적으로 행동하고 아첨하며 외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솔직하게 행동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며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본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어에 열광하지도 않는다. 당시의 선장은 배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하는 보스, 즉 절대 권력자이고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젤란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의 풍습이나 악습에 물들지 않고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으로 삶을 살았던 영웅이었습니다. 세계 일주 항해하는 동안 그는 선원들을 동지이자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여 학대하지도 고문하지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선상반란을 진압한 후 주동자들은 선내 규칙에 따라 단죄하였지만 반란 가담자들은 육지에 내려주고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갈 식량까지 주었을 정도로 인간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달을 더 계속해야 할지 모르는 대양 항해를 고려하면 식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존경할 만한 리더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리더와 보수를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상명하복과 장유유서 같은 썩어가는 봉건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갑질하는 자, 권위의식이 있는 자, 보수 기질이 있는 자들을 지도자 그룹에서 밀쳐내야 합니다. 마젤란과 같은 리더 자질과 능력을 갖춘 30, 40대 젊은이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활약해 주기를 이 조그마한 중늙은이는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